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뭐라고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인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요? 어떡하죠?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가족 간 돈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세무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실제 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희 여사님과 딸의 다급한 통화였죠.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딸의 전세 자금으로 보내고 싶었던 김 여사님은 송금 후 6달 만에 갑작스러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녀를 위해 쓴 것뿐인데 왜 세금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백 명의 부모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보낸 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손녀에게 학비를 보내셨는데 몇 달 뒤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셨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왜 국세청이 이렇게 가족 간 돈거래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부족해졌습니다.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가정의 금융거래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찾아내면 그 금액의 일부를 추가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가족 간 송금을 포함해 눈에 띄는 거래를 조사할 유인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검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 흐름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손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셨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 시스템에서는 정기적인 송금 패턴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쪼개서 보내거나 여러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주목하는 송금 패턴입니다. 첫째,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 송금하기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쉽게 포착됩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 구입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큰 금액을 보내고 그 돈으로 바로 자동차나 고가품을 구입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셋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보내어 자녀가 갑자기 고액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세무서는 주목합니다. 넷째, 미성년자 계좌로 돈 보내기입니다. 손주 계좌에 매달 입금하는 것조차 세무상 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자녀와 손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적인 비과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총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주는 금액에도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형제자매나 삼촌 이모가 조카에게 주는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30년 경력으로 터득한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월세 보조 등 목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은 피하세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누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딸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은 10년간 비과세 한도 내에서 나눠서 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차용증 작성과 원금 일부 상환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증거 자료입니다. 금액과 목적,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부부라면 각자 별도로 빌려주어 총 금액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송금 내역, 차용증, 상환 내역, 카톡 대화 등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다섯째,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가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등록금, 전세금, 병원비 등은 직접 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확보하세요. 직접 지불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없이 증빙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실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모님은 아들에게 창업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사업 상황에 따라 상환 계획을 조정하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손주 학자금 지원 시 카톡으로 상환 계획을 명확히 남겨두어 증여세 없이 지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간 증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훨씬 높은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족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 작성과 증여 계약서를 활용하면 상속 문제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와 전략을 기억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주는 순간에도 준비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송금 메모 작성, 금액 나누기, 차용증 작성, 증거자료 보관, 직접 납부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실제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둘째,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세요. 셋째, 솔직하게 대응하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이러한 준비와 실행만으로도 세금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벽 통장 확인을 하던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사라진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최근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와 손주에게 안전하게 돈을 주고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경자 여사님은 딸 결혼 준비를 위해 전세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송금했지만 송금 내역과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대부분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김태수 씨는 손주 유학 자금을 보내면서 송금 메모를 생활비 지원으로만 적어두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없었지만 최신 시스템은 반복적 송금 패턴을 자동 분석합니다. 결국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왔지만 김 씨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과 송금 기록, 카톡 메시지를 증빙 자료로 제시하여 세금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장영희 여사님은 손주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시스템은 정기적 송금을 증여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장 여사님은 송금 메모를 월세 지원, 생활비 일부 상환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모님이 지켜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송금 목적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돈이나 사랑의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의료비, 전세 자금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액 송금은 나누어 주기입니다. 결혼 자금이나 유학 비용, 전세 자금 등은 한 번에 보내지 말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나누어 송금해야 안전합니다. 올해 일부, 내년에 일부씩으로 나누어 보내면 세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차용증 작성과 원금 일부 상환 전략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빌려줬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에서도 유리합니다. 금액과 목적,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록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일부만 상환하는 방식도 활용 가능합니다. 넷째, 증거 자료 철저히 보관입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상환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영수증 등 모든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카톡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되므로 송금과 관련된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와 직접 납부입니다. 등록금, 전세금, 병원비 등은 직접 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무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 증여 전략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높고 상속 과정에서도 유리합니다. 공증 유언장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도 자녀와 합의를 통해 나중 상속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상환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소득 변화 등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울 때는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작성해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도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을 남기고 서면으로 증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전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박미영 씨는 딸 유학 자금을 송금하며 송금 메모에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카톡 메시지로 상환 계획과 목적을 남겨두어 추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없이 인정받았습니다. 대전의 장 씨는 손주 용돈 송금 시 송금 메모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전략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